정부는 어제 23일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등 각종 경제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해온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76만 명의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을 지원했고요. 실업자 160만 명에게는 구직급여 10조 9천억 원을 지급해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등 그야말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남에 따라서 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 시스템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취업자 모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 또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OECD 국가나 EU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당과 정부는 빠르게 변하는 경제 생태계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을 만들고 또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이 지난 정기국회 10일에 통과되었고요. 이로써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내년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직종별로 보면 계약의 형식이나 또는 소득신고 양식이 다양한 만큼 이를 감안해서 보험가입을 지원하게 됩니다. 플랫폼 종사자들도 2022년 1월부터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응기구를 구성해서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2020년 중에는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해서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다들 알고는 계시는데요.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라는 것은 들어보셨어도 우리나라가 벨기에,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고 쓰레기 배출도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동안 대형 마트와 슈퍼에서의 비닐봉투 금지 또는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 퇴출, 포장재와 라벨 접착제를 변경하는 등의 작은 노력 등으로 어느 정도 플라스틱 감축의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포장 또는 배달이 늘면서 일회용 포장재의 사용이 급증하여 다시 플라스틱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모두 배달을 시키면서도 일종의 죄책감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원유 가격까지 내려가면서 민간 수거나 또는 재활용 업체가 수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재활용 시장마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 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이전에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플라스틱 용기 사용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캔이나 유리, 종이 재질로 전환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현재 시행 중인 대형마트의 비닐봉투 금지는 2030년까지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불필요하게 필요한 영역은 퇴비화나 활용화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등으로 재질 기준을 신설할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대 포장과 재포장도 없애고 플라스틱 폐기물 대책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생원료 사용과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것, 또 분리수거를 강화하는 등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플라스틱이 없는 삶을 지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은 세상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2050 탄소 중립을 법과 제도로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셔야 합니다. 이게 300가구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우선되고요. 단독주택이나 그 외에는 내년 12월부터 적용되긴 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시되 라벨도 떼시고 뚜껑도 닫아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트병은 재활용률의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재활용률이 낮아서 그간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충분하게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재활용률이 낮아서 수입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충분하게 발생하는 국내산 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분리해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어버리는 일은 지양해 주시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단일안을 내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단일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법안 심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시기를 정말 충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묵은 숙제였었던 생활물류 서비스법도 역시 의결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본회의 일자도 시급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연말연시 가족 친지와 함께 보내고 싶은 국민들의 발걸음을 막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만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연말의 대목을 기다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죄송스럽고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멈춤만이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